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매니저에게 대리자수 지시한 정황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메모리 카드 증거 인멸도 같이 가담하셨었나요? 사고 당일 쓰는데 얼마나 마신 거예요? 음주시인 10일 만에 하셨는데 구속 연부해서 하신 건가요?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새롭게 드러난 김호중 씨의 5월 9일 그날의 사건 정황을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어제까지 알려진 건 핵심 증거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소속사 직원이 삼켰다. 이게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경찰에선 이를 김호중 씨가 직접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뺀 걸로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러면 우리가 삼켰다 혹은 파손, 훼손했다라는 말에 충격적인 말에 좀 주목을 해서 그렇지 결국은 이 경찰의 의심이 맞다면 김호중 씨가 직접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 이거는 죄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 증거 인멸죄는요. 본인은 그 해당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범죄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거는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까지는 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증거인멸을 하도록 교사했다. 이거는 범죄가 된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인데 제가 살다 메모리 칩을 삼켰다라고 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예. 메모리 칩이 그 몸에 좋습니까? 그거 먹으면 몸 나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메모리 칩을 기다 뭐 이렇게 부셨거나 아니면 어디다 버렸거나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저걸 삼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예.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니까 아, 저 메모리 칩이 어딘가에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저는 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인데 예. 이렇게 김호중 씨의 여태까지 그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정황이나 해명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예.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 반발을 사고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주현 변호사님.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도 김호중 씨 관련 뉴스가 많아서 잠시 잊고 있었는데 김호중 씨가 애초에 사고 직후에 왜 사고 처리하고 보험 처리도 안 하고 뭐 들이받은 차 피해자의 건강, 몸 상태 확인도 안 하고 갔냐라고 했을 때 공황이 있고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살펴보면 만약에 경찰이 의심하는 게 맞다면 직접 메모리 카드까지 뺐다. 이거는 공황과 경황이 없었다는 거와 상반되는 얘기 아닙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물론 직접 메모리 카드를 빼서 건넨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어쨌든 본인의 증거에 대해서 인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수 없으니 누군가가 제거하게끔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교사 혐의, 방조 혐의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충격적인 부분이 지금 사고 직후에 예. 경황이 없어서 수습하지 못했다는 변명과는 달리 소속사의 막내급 직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사건 처리를 부탁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예. 이게 물론 당시 막내 직원이 너무 겁이 난다는 이유로 거절을 해서 결국에는 실패한 교사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면 실패한 교사 행위를 예비 음모에 준해서 처벌할 수 있지만 이 범인도피죄에 대해서는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본인의 죄이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로 김호중 씨를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예. 이게 맞다라고 한다고 하면 김호중 씨가 블랙박스를 직접 빼서 건네고 그리고 허위 자수를 시키고 이런 범죄 은폐의 어떤 모든 정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범인 도피를 교사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이분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에 대한 처벌은 받게 될 것이고요. 설령 입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증언이 나온 이상 김호중 씨의 형량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 김호중 씨 소속사가 생각 엔터테인먼트인가요? 거기에 이제 막내급 직원 A 씨에게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뭐 중격급 관계자 정도 되겠죠? 몇 번 전화를 해서 이거 너가 대신 이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던 정황. 그랬더니 아마 이 정도 정황 증거가 나왔으면 경찰도 이 막내급 직원의 진술을 들었다고 가정할 수 있을 거예요. 겁이 난다라고 거절했고. 맞습니다. A 씨를 소환해서 은폐 정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리수습 해달라고 전화도 했고 그리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핵심 증거도 본인이 직접 뺀 거 아니냐 이런 정도면
경찰이 의심하는 건 결국은 조직적 핵심 증거 은폐의 가운데 김호중 씨가 있다는 사실일 수도 있는데, 안지홍 기자님, 저 오늘 좀 사실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김호중 씨가 실제 사용하던 휴대전화, 핸드폰이 모친명이었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 중에서 그냥 소속사 핸드폰이나 지인, 가족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개인 정보가 이제 팬들에 의해서 유출됐을 때 전화가 오는 걸 방지하는 목적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이 사안이 벌어지고 나서 계속적으로 상황을 은폐하고 또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보인다는 거죠. 즉, 예. 이 휴대폰이란 게 어떠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요즘 휴대폰이 없으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 정도로 모든 게 담겨 있죠. 그리고 본인은 공황을 주장하지만 막상 200m 후에 차를 세우고서는 찍힌 김호중 씨의 모습을 보면은 한쪽에 주머니에 손을 넣은 후에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이 전화기에 김호중 씨의 그 당일 행적과 누구와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래서 김호중 씨 명의 핸드폰뿐만 아니라 예. 김호중 씨가 사용했던 핸드폰 중에서 타인의 명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은지 그것까지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예. 이미 경찰이 이를 확보해서 디지털 포렌식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김호중 씨가 내일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죠. 구속 요건은 크게 두 가지죠. 도주 우려 그리고 증거 인멸입니다. 아니 이미 그 메모리 카드도 삼켜서 없다 그러고 웬만한 게 다 확보되지 않았냐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던 핸드폰이 모친 명의였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김호중 씨의 행적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되고 이 증거를 은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런 정황 하나하나가 내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김호중 씨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명의는 친엄마로 돼 있다. 잠깐만요. 정혁진 변호사님, 저하고 같이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네. 글쎄요, 지금 와서 이걸 이렇게 짚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싶자마는 김호중 씨가 과거에 뭐 또 다른 운전자 바꿔치기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이루 씨처럼 좀 더 사건 초반에 시인하고 인정했으면 뭐 지금 나오는 징역 15년도 가능하다. 이 정도는 아닌지 알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루 씨하고는요, 그 혐의 자체가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루 씨는 음주운전했다가 음주운전도 나쁘지만 예.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운전자 바꿔치기, 이거는 범죄자를 바꿔치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집행유예가 붙었지만 실형이 나온 거고. 예. 그런데 김호중 씨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 특가법이 2개나 있어요. 예. 도주 차량죄에다가 음주운전 치상죄,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운전자 바꿔치기에다가 증거인멸 교사, 이런 식이니까 객관적으로 혐의가 훨씬 더 중하고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참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그 중앙선 침범 사고가 딱 났을 때 예. 차를 세워가지고 택시 기사님한테 기사님 어디 다치신 데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수습을 잘했으면 저 모든 혐의가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음주운전밖에 남는 게 없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교특법 위반 중앙선 침범했으니까 예. 그 정도밖에 없었을 텐데 이를 갖다가 만들면서 그다음에 대응하는 게 너무 이제 우리나라 형사 법 체계를 예.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젊은이가 군 복무하던 젊은이가 세상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 윤창호. 맞아요. 그 윤창호 씨가 안타깝게 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윤창호 법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만들어졌는데 예. 윤창호 씨가 하늘나라에서 지금 김호중 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다가 했을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팬이 많고 그다음에 뭐 돈도 많고 이렇게 공연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저런 식으로 대처해도 괜찮나? 저런 식으로 공연해도 괜찮나? 저는 하늘나라에서 개탄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게요. 뭐 구속될지 말지, 뭐 영장실질심사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정상적으로 음주운전 자체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이후에 사후 대처라도 정상적으로 했다면 이런 결과까지는 없지 않았겠냐. 뭐 징역 15년 얘기도 일부 보도에서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경찰 조사에서는 목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주를 대략 소맥 합쳐서 10잔 이내로 마셨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을 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습니다. 마신 술의 종류, 양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본인의 사건 경위를 한 10잔 정도라고 했는데 경찰 얘기는 훨씬 더 많고 사고 당시에 만취 상태라고 거의 단정적으로 확신하네요. 이거 허지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분명히 동석자의 진술이라든가 그동안 뭐 몇 차까지 지금 뭐 4차까지 갔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이 구입한 그러니까 마신 술 주문한 술의 양을 아마 보고 저렇게 판단을 하는 걸 겁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여러 명이서 같이 동석해서 술을 마신 경우에는 몇 병 소주가 갔다라고 한다고 한들 그 당사자가 얼마나 마셨는지를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동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해서 보통은 이 n분의 1 이 정도 마셨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런데 김호중 씨가 지금 키가 173에 몸무게가 92kg의 좋은 체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긴 시간 7시간 동안 소주잔으로 10잔 이내의 술을 마시고 그것도 중간중간에 차와 음료를 마시면서 굉장히 천천히 마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 예. 음주와 관련된 본인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다투겠다. 거기서는 모두 빼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 측정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이상 경찰이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적용하려고 지금 영장에 적시를 한 상황인데요. 이게 실무적으로 위험운전 치상죄라는 것은 운전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보통 예. 0.08% 이상이 되면 이 혐의를 적용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 수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음주량을 굉장히 축소를 함으로써 음주운전 당시에 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부인하는 걸 넘어서서 위험운전 치상죄의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진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바로 이런 부분이 경찰이 구속영장을 그러게요. 신청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데 가장 중요한 어떤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진술 변화 말고도 여전히 김호중 씨 측이 혹은 김호중 씨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니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앞서 과거 꽤 검찰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전관 변호사에 대한 얘기를 오히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정영진 변호사가 앞서 애둘러서 했는데 실제로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게 조남관 변호사가 절대 1층으로 못 나간다. 김호중 씨를 극단적으로 압박하지 말라라는 보도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그런데 김호중 씨가 1층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검찰의 최고위직 출신의 변호사가 예. 검찰 조사도 아닌 경찰 조사에 참여하고 입회한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아마 강남경찰서에서도 야 대검 차장까지 하신 분이 그 조사하는데 우리 조사하는데 여기에 참여를 갖다가 한다? 사실 믿기지도 않았을 거고요. 아마 그냥 조남관 변호사 밑에 여러 변호사님들 계셨을 텐데 그런 변호사 중에 한 분 오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조남관 대검 차장 출신까지 오니까 아 이게 그 김호중이 거물은 거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앵커도 말씀하셨지만은 조 변호사가 경찰의 항의를 강하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별로 맥히지 않았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검찰하고 경찰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리 검찰에서 대검 차장까지 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예. 그렇게 그 생각이 들었을 거고요. 아마 그 김호중 씨는 다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뭐 구속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때쯤에 차라리 그 조남관 변호사가 갔던 것이 예.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귀가를 거부했어요. 6시간이나. 근데 이제 내부에서 저런 일이 알려졌는데 이 얘기는 짧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본질이 아니더라도 박훈 변호사라고 과거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이 11년 전 얘기를 소환했어요. 울산에서 한 항사 뒤풀이에서 김호중 씨가 술을 주거니 받거니 했다. 그때 술 천천히 마셔라. 누가 쫓아오냐 했는데 이런 사단이 났다. 뭐 이런 얘기겠죠. 21살짜리 인생에 대한 영화라니까 트바로티 관련 이런 영화, 청년 성공, 글을 띄운 사람들이 원망스럽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잠깐만요. 강일홍 기자님. 네네.
이 음주 뺑소니 사건 말고도 네. 최근에 다시 소환된 얘기가 김호중 씨가 과거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과 송사에 휘말린 적이 있더라고요. 돈 네,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2020년 하반기에 이제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김호중 씨가 오늘의 인지도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 이전까지는 무명 생활이었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지방에 주로 지방을 근거로 해서 아는 지인이 일을 도와줬고요. 그때는 뭐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렇게 이제 적은 규모의 행사 페이를 받고 그걸 서로 나눠서 쓰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예. 그때는 뭐 정식 계약서를 가지고 같이 한 게 아니고 일을 그냥 서로 봐주는 구두상으로 그러다가 이제 김호중 씨의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생각 엔터테인먼트에 정식으로 소속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때 소송이 들어갑니다. 내가 예전에 일을 도와줬을 때 통장에 보냈던 돈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일단 일부분은 그 옛날 매니저에게 손을 들어주긴 했는데 전부 다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예. 정상금을 뺀 일부 금액은 인정을 해서 그건 뭐 소속사에서 물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도 이런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진 거잖아요. 김호중 씨 관련 또 다른 법적 소송 얘기 하나 짚어봤습니다. 구속 위기, 구속 기로에도 오늘 공연을 강행할 것 같습니다. 잠시 뒤 한 1시간 40, 50분 뒤면 김호중 씨가 이 공연을 하고 내일은 정오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르면 저희 뉴스탑 시간 안에도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 관련 혐의로 구속될지 말지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 김호중 씨 관련 소식 더 차분히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